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. 자기가 사리원이라고 국물이 맛있는 데가 있어요. 이게 나의 몸과 삼투압이 딱 맞기 때문에 내가 고운 채로 걸러서 인공 눈물로 쓰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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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T 국방과학연구소 ADD 캠퍼스 우상현이라고 합니다. 항공우주연구원 캠퍼스 맹지연입니다. 네, 저는 UST에서 ADD 캠퍼스에서 좀 공부하고 있는 서영빈이라고 합니다. 저는 UST 키스티 캠퍼스에서 정책 전공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. 전 UST IBS 캠퍼스의 이상형입니다. 대전에 언제 오셨어요? 저는 대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20년 동안 살았고요. 대학교하고 군생활 제외를 하면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올해 1월에 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지금 거의 대전 내려온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. 네, 저희는 대전에서 같이 태어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대전에서 공부하다가 대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잠깐 다니고 석사과정 UST 하게 되면서 다시 대전으로 왔습니다. 한 20년 정도 대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자, 대전 살아보니까 어떤가요? 의외로 있을 거 있고 할 거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는 주로 이제 한강에서 치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전에서는 엑스포 이제 남문광장에서 이제 분수 공연도 있고 치맥도 먹을 수 있고. 대전은 왜 노잼 도시가 된 거예요? 노잼도 이미지예요. 노잼도 트렌드고 이게 재미가 없어서 노잼인 게 아니라 노잼에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본노잼이라고 얼굴이 컨텐츠인 노잼. 두 번째는 김영철이나 정영돈처럼 노잼이죠.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재미가 없는. 그러니까 대전도 똑같아요. 되게 보면 살기 좋은 도시다. 자연재해가 없다 이런 거 맞는데 살기는 좋은데 굳이 뭘 할 게 없어. 아, 세 번째가 그 카이스트 남 소개팅 그거를 들어보셨을려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죠. 사건입니다, 사건. 그래 그런 이제 소개팅을 하러 왔는데 소개팅 왔으면 그래 그럼 좀 재밌게 하고 뭐 유머 있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설명에서 박살나죠. 그렇죠. 가서 이렇게 저처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엑스포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뭐 교각의 구조이라든지 아니면 장력이라든지 철근의 뭐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저처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.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열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율이 같대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하는 게 이미지가 대전은 노잼이다. 그래서 노잼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노잼이 되었다고 합니다. 대전에서는 뭘 먹어야 아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? 갈비탕이었고 그거는 이제 개강할 때 교수님께서 사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이 왔을 때 거기 데려갔을 정도고요. 상호명이 처리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? 귀성본가인가? 그게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. 대전 하면은 보통 이제 성심당, 튀긴 소보루나 이제 판타는 부축빵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.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칼국수, 이제 백종원 3대 천왕부터 해서 나오면서 많이 유명해졌죠. 그 전에도 유명하긴 했었는데 칼국수나 그리고 이제 두부 두루치기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색다른 걸 알려주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석갈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. 혹시 석갈비 아세요? 석갈비가 이제 돌판에다가 고기가 이미 구워져서 나오는 건데 밑에 이제 양파가 깔려 있고 양념 돼지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. 한번 오시면은 꼭 드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에 갔던 그 칸 스테이크 하우스 도안동에 새로 생긴 곳이거든요. 새로 생긴 건 아니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대전에서 최초로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하는 곳이에요. 가격대가 13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2인 포션이니까 1인에 한 6만 5천 원 정도인데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의 스테이크 하우스거든요. 혹시 올갱이국이라고 아시나요? 올갱이국이 이제 제첩국? 예. 그 다슬기국. 다슬기국이라고 해가지고 올갱이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은근 많이 먹는 것 같았는데 저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. 대전에서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맛있는 게 칼국수였어요. 만약에 이제 대전에 오신다면은 찾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대전 처음 방문한다면 여기는 꼭 가야 된다. 대전에 처음 왔으면 엑스포과학공원에 가야죠. 거기 국립중앙과학관이 국내 과학관 중에서 제일 시설도 크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도 많고 그냥 과학이 재밌어서 그냥 과학관에 돌아다니는 게 즐겁다면 그래도 충분히 콘텐츠가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 행사들은 많아요. 그래서 그럴 때 뭐 아이들이랑 같이 오셔도 좋고 아니면 연인들끼리 와서도 즐길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콘텐츠들이 있거든요. 저는 장태산? 저 주변에 장태산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.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산이 높지 않아요. 막
계룡산 같이 식장산 같이 막 1000m 이래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쭉 갈 수 있고 메타세콰이어 길 있고 스카이로드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곳. 그리고 주변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나오셔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차가 있으시면 장태산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마음의 안식처 같은 장소가 있는데 대전에 오면은 뿌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. 뿌리공원이 원래 대전 시민들한테는 공짜였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전국 모두 누가 오든지 간에 다 이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이 바뀌었거든요. 그쪽에 가면은 그 자기 자기 성에 대한 그 유래도 다 알 수 있고요. 비석으로 다 세워져 있거든요. 한번 가셔서 가족끼리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고 산책하러 가기도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. 그리고 이제 뿌리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마다 효문화 축제라는 걸 맞아요. 하지 않아요. 거기 보면은 이제 대전시 측에서 이제 주최하는 축제인데 그 뿌리공원에서 이제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부르고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축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맞다면은 이제 그 효문화 축제 시기에 맞춰서 대전을 방문해서 뿌리공원을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은 더 재밌게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외부인들의 루트가 있고 내부인들의 루트가 좀 달라요. 외부인들의 루트는 그 알고리즘 그 레퍼런스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착착 따라서 이행하시면 그 여행했네 하게 되는데 내부인들은 10대랑 20, 30대랑 40, 50대랑 좀 느낌이 달라요. 그 10대 분들은 그렇게 광란하게 놀질 않거든요. 그래서 주로 은흥정이, 은행동, 스카이로드 있는 쪽에 가서 코인 노래방에 갑니다. 그리고 한 20, 30대 정도 되면 이제 나 술도 마신다, 나 좀 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궁동, 충남대랑 카이스트 그리고 UST 학생들이 주로 있는 곳이 궁동이죠.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궁동에서 뭐 술집에 가거나 아니면 또 코인 노래방에 가던가 뭐 이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둔산동, 뭐 20대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백화점 아니면 주변에 먹을 만한 음식도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40, 50대 넘어가면 유성온천에서 그냥 쉬시고 대전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. AI 프렌즈라는 그 연구단지 인공지능 스터디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내용이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연사분들이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데 진짜로 전문가들이시고 아니면 막 이렇게 여기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시거나 그래서 내용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좀 어렵거나 그런 주도 있는데 그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스터디 모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현업에서 이게 진짜 필요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학구열도 넘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전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스터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요새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어요. 서울에 따릉이가 있으면은 대전에는 타슈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타슈가 이게 공용 자전거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벌써 10년 가까이 도입한 지가 지났는데 그때마다 지금 뭐 2차, 3차 이제 세대를 교체하면서 자전거도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 산업이 돼 있고요. 아무래도 오래된 만큼 자전거 도로도 이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생각보다 길이 잘 돼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요즘 같은 날씨에 이제 타면은 많이 더우니까 건강에 유의해 있어서 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목적지 없이 걸어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반석에서 자전거 도로나 그냥 길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옛날에 이곳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다 그들을 잊지 말자 하는 이제 식의 비석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이제 대전 시내에도 이제 그 구도심 쪽으로도 계속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은 조금씩 구경할 만한 스팟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만 알고 싶은 대전살이 꿀팁. 이거 그 타슈에 관한 얘기가 전에 나온 걸로 아는데 완전한 꿀팁이거든요. 타슈를 볼 때는 겉에서 한번 자전거를 보셔야 돼요. 자전거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. 그리고 그 찌릉찌릉 울리는 그 뭐라 그러죠? 벨? 그 벨이 주황색이어야지. 회색인 게 있어요. 그거 오르막길 그거 타고 올라가시면 걸어가는 게 빠릅니다. 들고 걸어가는 게 빨라요. 못 씁니다. 그래서 그것보다 나은 게 주황색으로 벨캡이 쌓여 있는 거. 요건 잘 나가요. 요거는 쉽게 나가니까 꼭 그걸
타시고 근데 약간 희귀한 게 하나 있는데 안장에 밑에 보시면 보통 다 회색으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.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얘는 보면 딱 새 거다 느낌이 납니다. 그러면 그거부터 대여를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. 타슈에 대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전에 자전거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타다가 사고나 봐요. 대전은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대전 시민을 위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. 근데 뭐 가가지고 뭐 발톱이 조금 쪼개졌다던가 아니면 무릎이 살짝 다쳤다던가 이러면 사실 그걸 보험받기 좀 그러잖아요. 근데 내가 머리가 터졌다던가 아니면 쇄골이 부러졌다던가 이러면 뭐 거기에 합당한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약간 타슈를 탄 사람들만 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모든 그 200만 대전 자전거 출퇴근 인구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. 200만이나 돼요.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.